히든 피규어스 히든 피겨스 우주로 간 로켓, 그 뒤에 숨겨진 이름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 생각하고 가져온 영화예요. 보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감정이 딱 하나였어요. 이 사람들 왜 나는 몰랐지.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2016년 작품 히든 피겨스 히든 피규어스입니다. 히든 피겨스, 번역하면 숨겨진 인물들이에요. 숨겨진 인물들. 근데 이게 그냥 제목이 아니에요. 진짜로 숨겨진 이야기예요.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저처럼 한참 멍하니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들어가 볼게요. 파트 1. 시대적 배경. 1960년대 미국 사진 5월 흑백 영상 비롤. 때는 1961년 버지니아주 햄프턴이라는 도시예요.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넘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리면 안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미국이랑 소련이 서로 우주를 두고 자존심 싸움 중이었어요. 냉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총도 안 쏘는데 전쟁처럼 팽팽하게 싸우는 시기. 근데 소련이 먼저 로켓을 쏩니다.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유리 가가린이라는 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데 성공해요. 미국 입장에선 완전히 자존심이 박살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나사를 움직여요. 머큐리 계획이라고 미국도 사람을 우주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 사람을 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엄청나게 정밀한 계산이 필요해요. 로켓이 어떤 각도로 날아가야 하고 어떻게 돌아오고 어디서 낙하산을 펼치고. 이 계산을 틀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의 한복판에 흑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당시 나사가 있던 버지니아 햄프턴은 최첨단 과학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화장실이 나뉘어 있었어요. 흑인 전용 화장실, 백인 전용 화장실, 커피포트도 따로 써요. 도서관도 구역이 달라요. 우주를 계산하는 천재들이 일하는 곳에서 인간을 피부색으로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화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영화 첫 장면이 그걸 딱 보여줘요. 세 여성이 고장난 차 옆에서 경찰을 만나요. 경찰이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는 거예요. 천재 수학자들인데,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장면 하나로 이 영화의 모든 게 설명돼요. 자, 이제 이 세 명의 인물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세 명 다 실존 인물이에요. 파트 2. 캐서린 존슨. 첫 번째 인물은 캐서린 존슨이에요. 캐서린 존슨. 이분은 한마디로 수학이 밥이었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숫자가 보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수학적 재능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나사에서 궤도 계산을 담당하게 돼요. 스페이스 타스크 그룹, 줄여서 STG라는 팀으로 차출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일은 시키는데 회의에는 못 들어가요. 여자는 회의 참석 불가. 자료는 주는데 일부는 검은 펜으로 지워서 줘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요. 정확히는 그 건물 안에 흑인 여성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캐서린은 매번 화장실을 가려면 800m를 뛰어서 다른 건물까지 갔다 와야 해요.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그러다가 어느 날 비 맞고 흠뻑 젖어서 돌아온 날 상사가 그녀를 불러요. 왜 자꾸 자리를 비우는 거야? 이 장면에서 캐서린이 드디어 말해요. 이 건물엔 유색인 화장실이 없어요. 침착하게요. 분노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해요. 저는 매일 800m를 뛰어서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뒤꿈치가 다 닳도록. 비가 와도 어떤 날씨에도. 여기에 유색인 화장실이 없으니까요. 이게 단순한 분노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꾹꾹 눌러왔던 거잖아요. 그걸 드디어 말한 순간이에요. 침묵을 거부한 순간. 그 말을 들은 상사 알 해리슨이 뭘 하냐면 직접 나가서 유색인 전용 표지판을 망치로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여기 나사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소변을 봐요. 좀 웃긴 대사인데 이게 엄청 강렬한 장면이에요. 규칙이 틀렸으면 규칙을 바꿔야 한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캐서린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있어요. 1962년 존 글렌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지구 궤도 비행을 하는 날이에요. 미국의 체면이 걸린 미션이에요. 근데 발사 직전에 문제가 생겨요. IBM 컴퓨터가 계산한 궤도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존 글렌이 말해요. 그 흑인 여성의 계산을 확인해달라. 그녀가 보라고 하면 나는 간다. 생각해보세요. 최첨단 IBM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우주 비행사가 그 컴퓨터 말고 한 명의 흑인 여성 수학자를 믿은 거예요. 캐서린은 계산을 확인하고 고 사인을 내려요. 로켓은 발사되고 존 글렌은 무사히 귀환해요. 수학으로 역사를 증명한 순간이에요. 캐서린 존슨은 실제로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아요.
그리고 101세까지 사셨어요. 네, 101세. 그분이 돌아가신 게 2020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파트 3 도로시본. 두 번째는 도로시본이에요. 도로티 본. 도로시는 흑인 여성 계산팀의 실질적인 리더예요. 실질적인이라고 했죠? 공식 직급은 임시예요. 흑인 여성 관리자는 없다. 이 말로 승진은 계속 거절당해요. 일은 관리자처럼 하는데 직급도 없고 급여도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사의 IBM 메인프레임이 들어와요. 당시 IBM 컴퓨터가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거대한 기계예요. 방 하나를 꽉 채우는 크기. 그리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기계가 우리 자리를 뺏을 것 같아. 실제로 그 기계 때문에 인간 계산원들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대부분은 두려워해요. 어쩔 줄 모르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도로시는 달랐어요. 도로시는 혼자 생각해요. 기계가 온다면 내가 기계를 다루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행에 옮겨요. 도서관에 가요. 포트란 책을 찾아요. 포트란이 그 당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근데 그 책이 있는 섹션이 백인 전용 구역이에요. 도로시는 그냥 가져요. 쫓겨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독학해요. 몰래 IBM실에 들어가서 혼자 프로그램을 돌려봐요. 그리고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성공해요. 여기서 끝이면 그냥 성공 스토리인데 도로시가 진짜 대단한 이유는 다음 부분이에요. 그녀는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가 배운 걸 팀 전원에게 다 가르쳐요. 나 이거 배웠어. 너도 해봐. 결국 팀 전체가 전산부서로 이동해요. 한 명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리더가 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먼저 올라가고 손을 내미는 사람, 사다리를 올라간 다음 사다리를 발로 차지 않는 사람. 도로시보는 나중에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감독 중 한 명이 돼요. 그리고 전산 분야를 이끌다가 1971년에 은퇴해요. 파트 3 메리 잭슨. 세 번째 메리 잭슨이에요. 메리 잭슨. 메리는 항공역학 설계팀에서 일하는 계산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산만 하다가 어떤 실험 과정에서 설계 결함을 딱 짚어내요. 엔지니어들도 못 찾은 걸. 그걸 본 팀장이 말해요. 너 엔지니어 해야겠는데. 메리는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엔지니어 자격을 얻으려면 특정 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근데 그 학교가 백인 전용이에요.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가 뭘 하냐면 법원에 직접 청원을 해요. 판사 앞에 서서 말해요. 당신이 이 지역에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기회를 준 판사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엄청 영리한 이유가 있어요. 판사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당신 역사에 남을 수 있어요. 논리로 설득한 게 아니라 판사가 스스로 선택하고 싶게 만든 거예요. 결국 허가를 받아요. 수업에 참석하고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가 돼요. 그리고 메리의 이야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메리는 나중에 직접 고연봉 기술직을 떠나요. 왜냐면 여성과 소수자 인력 개발 부서로 가거든요.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다음 사람들이 올라올 길을 넓히겠다는 선택이에요. 이게 개인 성공이 아니에요. 제도를 바꾸는 장면이에요. 파트 1 클라이맥스는 주제. 이 영화의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역시 1962년 존 글렌의 프렌드십 샤운 미션이에요. 지구 궤도를 돌고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순간 캡슐이 불길에 휩싸여요. 통신이 끊겨요. 상황실은 얼어붙어요. 그리고 낙하산이 펼쳐지고 존 글렌이 무사히 바다에 떨어져요. 환호가 터지죠. 근데 영화는 그 환호 뒤를 보여줘요. 박수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캐서린이 그냥 조용히 서 있는 장면, 기록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영화는 그 이름을 스크린에 올려요. 이 영화가 말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은 누군가 했어요. 그 계산이 없었으면 로켓은 못 돌아왔어요. 근데 역사는 그 이름을 지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사람은 혼자 오르지 않았어요. 캐서린은 말했고 도로시는 가르쳤고 메리는 길을 만들었어요. 연대.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히든 피겨스를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박수는 앞에 선 사람이 받는데 실제로 이를 움직인 건 뒤에 있는 사람인 경우. 그리고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영화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너의 계산은 정확하니까. 행복한 그로서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깐 안 보이는 것뿐이라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감사해요.